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떤 능력들이 또 키워질 수 있고 또 간단한 게임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또 우리가 스크래치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죠. 자, 이 화면 보면요, 우리 크리에이티브 컴퓨팅 선생님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컴퓨팅이나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왜 크리에이티브 컴퓨팅이란 말을 사용할까요? 자, 크리에이티브 컴퓨팅이란 말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컴퓨팅, 융합의 과정을 거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산출해내는 활동 자체를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컴퓨팅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배우는 건요, 그냥 단순한 그런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이런 크리에이티브 컴퓨팅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활동들이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컴퓨팅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크리에이티브 부분인데요. 살펴보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고요. 또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하기보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블록을 넣어야 할까? 그 다음에는 어떤 걸 가야 할까? 또 여러분들이 이걸 익히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소프트웨어를 산출해낼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가야 될 부분이요, 바로 이 컴퓨팅 부분입니다. 컴퓨팅 부분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와 융합이란 말 많이 쓰죠? 융합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길러서요, 다른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한번 길러볼 거고요. 또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산출한다. 굉장히 큰 목표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커다란 꿈을 가지고 또 간단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좋을 거란 생각해서 선생님이 오늘 시작은 이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활동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요, 우리 쥐잡기 게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두 번째 활동으로는 우리 스크래치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활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요, 이 쥐잡기 게임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우스를 따라서 고양이가 움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쥐들을 잡아먹으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본다면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고양이 말고요, 좀 쥐를 잘 잡을 것 같은 고양이 가져오겠습니다. 동물을 선택해서요, 이 중에서 이 고양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고양이 가져왔는데요. 고양이가 이 마우스를 계속 따라다녀야 하죠.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블록들을 넣어야 할까요? 자, 움직임이니까요, 동작 블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작 블록을 보면요, 이런 것도 있네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가기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리고 무한반복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고양이가 마우스에 완전히 붙어서 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게임에서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붙어서 다닌다면 너무 게임이 쉽게 끝나버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블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어떤 걸 넣을 거냐면요, 우리가 쪽보기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는 아무 블록 내용이 없지만 세모 눌러보면요, 마우스 포인터라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고양이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면서 무한반복을 합니다. 지금은 아주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고양이가 됐죠. 자, 이제 간단하게 이쪽에다가 움직이기만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고양이가 이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면서 움직이죠. 그런데 좀 빠른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한 7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를 계속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오류 상황을 만나게 되네요.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떨리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조건문을 이용하는 겁니다. 조건문은 제어에 있습니다. 제어에 있는데요, 이러한 동작이 일어나게 되는 게 어떠한 조건일 때만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어떨 때만 이걸 해주면 좋을까요? 자, 그거는 관찰에 가면 있는데요. 쭉 살펴보면은 뭐뭐까지의 거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뭐뭐까지의 거리 부분은요. 눌러보면 또 역시 마우스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연산에 가면은요. 어떤 식이 있냐면요. 이런 부등호가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에서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가 몇보다 클 때만, 5보다 클 때만 얘가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멈추게요. 한번 해볼까요? 자, 딱 멈추죠? 자, 이렇게 해주면 정말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말 잘 듣는 고양이가 됐습니다. 자, 이제 뭘 만들어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쥐도 역시 새로운 스프라이트에서 가져와야겠죠? 동물 중에요. 쥐 찾아보겠습니다. 귀여운 쥐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이 쥐가 이제 움직일 텐데요. 쥐는 우리가 조작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마음대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주겠습니다. 시작하기 클릭했을 때요. 이 쥐는 마음대로 움직일 건데 어느 정도로 움직일 거냐면요. 한 2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그냥 이렇게 이만큼 움직이길 하면요. 한번 선생님이 반복시켜 볼게요. 그냥 쭉 움직이기만 하죠? 이러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는 게 있네요. 벽에 닿으면 튕기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자, 그런데 벽에 닿으면 튕기기를 넣어도요. 굉장히 단조롭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약간 뭔가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각도만큼 돌기입니다. 근데 일정한 각도로 돌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그런 거 어디 있었죠? 맞습니다. 연산에 있습니다. 연산에 난수를 넣어줄 거예요. 난수를 넣어줄 건데요. 얘가 앞으로도 돌고 뒤로 돌고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5부터 15 사이에 난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더 쥐처럼 움직이죠. 그리고 벽에 닿으면 이렇게 튕깁니다. 그런데 아직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쥐를 잡아먹는 명령어를 내려야 할 텐데, 자, 우리가 한번 관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먹혔다. 그거는 어떤 블록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닿았는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고양이가 쥐에 닿았을 때 쥐는 잡아먹힌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조건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닿았는가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고양이인가요? 쥐인가요? 당연히 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자체를 쥐에게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문이란 것을 사용해야 해요.
조건문은요, 제어에 있습니다. 제어에 살펴보면 만약 뭐뭐라면이 있죠. 만약 뭐뭐라면, 닿기라면. 쥐니까요,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고양이에게 닿았는가? 만약 고양이에게 닿기라면 얘는 먹혀야 됩니다. 먹힌다는 거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형태에서 숨기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쥐를 먹기를 성공을 했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쥐가 사라지고 나면은 게임이 끝나버리네요. 자,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엑스트라들 어떤가요? 전쟁 씬에서 같을 때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죠? 자, 그것처럼 이 고양이 쥐도요, 다시 한번 살아날 겁니다. 어떻게 살아날 거냐면요, 먹힌 다음에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이기를 할 겁니다. 다시 보이기를 넣어줄 겁니다. 그냥 보이기를 넣어주는데, 그럼 한번 보이기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라졌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또 뭔가 오류가 발생했네요. 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숨긴 다음에 바로 보이기를 넣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사라지지 않고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시간차를 둘 거예요. 자, 시간차를 두기 위해서는 제어에 가면 그 블록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네요. 몇 초 기다리기죠. 1초 만에 나타나는 것도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초 정도로 줄게요. 3초 기다리기로 넣겠습니다. 자, 3초 기다리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1, 2, 3 시간 지나니까 또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도 오류를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만 있어 볼까요? 쥐는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얘가 계속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라진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가야겠죠. 그 명령을 해주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쥐의 좌표를 정해줄 건데요. 자, 역시 난수를 사용합니다. 난수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0에서 플러스 240까지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마이너스 240에서 플러스 240, y는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까지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실행해보면 여러분 반드시 오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데 얘가 처음에 나타날 때부터 벽에 닿아 있게 되면요, 좀 약간 동작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약간 숫자를 줄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30에서 플러스 230까지, 그리고 한 10 정도 줄여서요, 마이너스 170에서 플러스 170 사이의 수로 정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쥐를 잡아먹어도 3초 있으면 또 나타나고 자, 이런 프로그램까지 완성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게임이라고 하면 조금 더 게임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쥐를 잡아먹는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죠?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그렇습니다. 우리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 하나를 또 배워야 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데이터 한번 눌러볼까요? 자, 데이터를 처음 누르는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죠? 데이터에서 우리는 변수라는 말이 있고요, 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변수는 쉽게 생각해서요, 여러분들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어떤 것을 담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그걸 이름에다가 표현해주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그릇을 만들 거냐면요. 점수라는 그릇을 만들 겁니다.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블록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점수라는 표시도 나옵니다. 점수는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체크박스를 풀어주면은 숨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게 좋겠죠? 점수라는 블록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점수를 추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었을 때,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에게 닿았을 때, 쥐는 사라지면서 점수라는 변수에 1만큼, 그러니까 즉 1점을 추가해 주는 거죠. 1점 너무 짠 것 같아요. 10점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네, 1점은 너무 적으니까요. 이렇게 10점씩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우리 점수 만들어봤죠? 한번 해볼까요? 점수 바뀌는 거 보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쌓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점수가 50점에서 시작하죠. 자, 이러면 게임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 점수라는 변수에다가 이 그릇을 비워줄게요. 이렇게 점수에 0으로 정하기, 점수라는 변수를 0으로 정해주면 시작할 때마다 초기화되어서 새로운 점수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게임을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무대도 바꿔볼게요. 무대는요, 쥐가 나올 만한 공간인 우리가 실내로 정해줄게요. 집같이 이런 부엌 상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현실감이 있죠. 이제 문대를 바꾸어 주었으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거에는 좀 게임적인 재미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도 나게 해볼게요. 소리도 역시 이 쥐가 내게 할 거예요. 자, 소리를 가져올 텐데요. 지금 있는 소리는 이런 소리고요. 다른 소리 가져오겠습니다. 동물 소리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런 고양이 소리가 있네요. 고양이 소리를 가져와서요,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쥐가 이렇게 고양이에게 잡혀 먹을 때는요, 소리 중에서 이렇게 고양이 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쥐가 언제 잡혀 먹는지도 알 수 있고 좀 게임의 재미도 더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쥐가 한 마리가 있으니까 좀 재미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쥐를 더 추가해 볼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스프라이트를 추가할 때는요, 이런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자,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요, 집어넣어 주면은 뭐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 스프라이트는 모양도 같고요, 안에 들어있는 코드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스프라이트 자체를 복사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해 주면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쥐가 여러 마리 생기고 게임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게임적인 요소들을 갖추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게임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하려면은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게임에서 이렇게 점수를 얻는 스프라이트만 있었는데요. 벌칙 스프라이트도 하나 넣어볼까요? 자, 선생님은 벌칙 스프라이트 하나 넣겠습니다. 얘를 하나 복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먹었을 때 점수가 쌓이는 게 아니라 점수를 2배만큼 더 깎아 먹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0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쥐랑 구별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이 쥐의 모양을 바꿔볼 겁니다. 자, 쥐를 선택해 주고요. 벌칙쥐를 선택해 주고 이렇게 모양을 누른 다음에 바로 그림판이 들어오죠. 그림판이 너무 작아서요, 조금 더 확대한 다음에 얘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색깔을 바꿔줄 때는요, 이렇게 색칠하기 도구를 이용해서요, 선생님은 빨간 줄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요. 되게 간단하게 색칠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주면 순식간에 바뀐 점이 저장되고요. 빨간 쥐가 한 마리 만들어집니다. 빨간 쥐 어디 갔을까요? 여기 나타났네요. 저런 쥐가 나타나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랬더니 점수가 확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렇게 벌칙쥐를 넣었지만 여러분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쥐를 고양이를 또 쫓아다니는 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뭔가 다른 이벤트 등을 넣어서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건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또 어떤 것들을 더 확장해 볼 수 있을지, 이렇게 간단한 것 말고 더 복잡한 건 못하나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이제 게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스크래치로는 그렇게 간단한 게임밖에 만들 수 없을까요? 아니겠죠? 자, 선생님들이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하기 게임입니다.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이제 피하기 게임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다양한 스프라이트들을 겹치고 배경도 바꿔주면서 좀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유저의 이름도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난이도도 선택할 수 있어요. 평범한 난이도로 해볼까요?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이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면은 끝나버리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 장애물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버티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화살표가 나타나서 우리를 노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게임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그램은요, 이 점들을 이어서 뭔가 굉장히 멋진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모양을 선택해 주고요. 이 점의 개수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점의 개수를 한번 늘려볼까요? 점의 개수를 늘려주고 모양을 바꾸었더니 뭔가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나오죠. 선의 개수도 바꿀 수 있고요. 선 굵기도 조금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요, 소스로 들어가면요, 스크립트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연산들을 이용해서 좀 복잡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멋진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과정은요,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장치도 함께 사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소개할 프로그램은요, 이 센서 보드를 이용한 겁니다. 센서 보드가 뭘까요? 말 그대로 센서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이런 전자적인 장치예요. 이 센서 보드에 들어있는 그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제어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요. 여기 마이크처럼 생긴 부분은 바로 소리 센서고요. 이쪽은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빛 센서, 빛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뀌는 거고요. 옆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더 값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버튼을 눌러서 그 값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저항 센서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전선을 이용해서 바뀌는 값을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제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자동차 계기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계기판 프로젝트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센서 보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더 값부터 바꿔볼게요. 이렇게 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빛 센서는 이쪽에 라이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이쪽이 빛을 감지하는 센서인데요. 얘를 한번 가려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점점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떼주면요, 이렇게 높아지고요. 그리고 소리 센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지금 소리 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바람을 불어도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그리고 버튼은 0에서 10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각각의 센서들을 이 자동차의 계기판과 연결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자동차의 엔진음이 나는데 얘를 줄이면은 소리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속도 계기판의 값도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튼은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적이 되고요. 그러면 어둡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둡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위가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센서들을 마치 자동차에 있는 장치들을 제어하는 것처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 센서만 이용해서 소음 측정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소리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게이지 값이 달라지고요. 또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고음도 나오죠? 이 소리 값에 따라서 굉장히 미세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러한 센서 보드까지 연결하면은 우리가 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뭇잎을 전선에 연결해서 나뭇잎에 닿았을 때 각각의 음계가 연주될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센서뿐만 아니라 출력이 있으면 어떨까요? 자, 센서에서 지금 거리값을 받아서요, 모터가 구동이 되죠.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오, 알아서 내려주고. 그리고 방향을 바꿔주죠. 오, 다시 1층, 2층. 조금 힘겨워 보이지만 잘 올라가고 있어. 모터가 성능이 조금 낮아서. 그러게 고속 모터 같은 걸 폈으면 꼭 올라갔을 텐데. 오, 자, 이렇게 모터로 또 구현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외부 세계로 또 바꾸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그냥 기포 그냥 자연스럽게. 핀볼 게임이죠. 이렇게 하면 돼. 오, 오, 오. 와. 이런 식으로 모터 2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크래치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2시간 안에 배우기에는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사이트 선생님이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이트는요. 더 많은 활동을 원한다면 스크래치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도 봤다시피 어마어마한 양의 프로젝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것도 확인하면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강좌가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코리아 SW, 소프트웨어 약자겠죠? sw.org라는 사이트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왔네요. 자, 코리아 SW.org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강좌들이 있어요. 스크래치도 초급, 중급, 고급, 입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엔트리도 배워볼 수 있고요. 스몰 베이직, 앱 인벤터, 파이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배워볼 수 있고요.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컴퓨터 과학 부분에서도 언플러그드를 통해서 컴퓨터를 배워보는 방법, 또 알고리즘 것들을 배워볼 수 있고요. 또 피지컬 컴퓨팅 분야에서도 요즘 굉장히 유명한 아두이노도 배워볼 수 있고요. 또 라즈베리 파이, 굉장히 작은 소형 PC 있죠? 이런 것들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접속해서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원가입해서 사용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스크래치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잠깐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동안 배웠던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조금 더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또 앞으로 멋진 것들을 만들어 볼 계획들을 세우면서 꾸준히 발전해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를 여는 지식, 미리 배우자. 코딩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2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배웠던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서 더 멋진 프로젝트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부하고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네, 이상입니다.